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을 보면요. 파이코인 현금 거래를 막는 것은 정말 가능한 건가요? 대체 어떻게 잡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00파이를 연필 한 자루로 교환한다라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잡는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파이코인을 현금과 아니면 타 암호화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율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나 경찰이 전혀 없는 외곽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시골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그 상황이 항상 실시간으로 경찰들에게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운이 좋으면 시골에서 무단 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 행위들을 100%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부가 무단 횡단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공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시골 같은 외곽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가 교통체계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파이 생태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파이코 팀이 수많은 부정거래를 다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애초에 백서의 이런 규정 조항을 집어넣지 않고 커뮤니티의 자율에 맡겼다면 폐쇄형 메인넷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현금 거래 유도글이 도배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거래소 상장이 굳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파이코인이 덤핑이 이미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또 투기성 글들이 여기저기 보임으로써 파이 생태계를 크게 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질문자님의 질문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이라는 위법 행위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법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논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인데요. 코어팀 KYC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약속했던 것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KYC 관련해서는 아마 모두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개발이 끝이 나고 빠르게 진행이 되길 원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현재 KYC에 통과를 하지 못한 분들 아니면 아직 기회조차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꼭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파이코 팀은 이 KYC 관련해서 공지를 발표를 해줬고요. 이 공지는 파이 앱 메인 화면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었습니다. 초기 요티 앱으로 진행을 했던 중앙화 방식의 KYC는 단지 초기 부트스트랩을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KYC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위해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완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약속을 할 수 없음을 이미 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솔루션을 개발해내기가 참 힘이 들기에 이런 공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작년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되었던 파이 해커톤 이벤트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해커톤 이벤트에서 코어팀은 1순위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해커톤 앱 리스트를 공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각 국가 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KYC 솔루션이었습니다. 약 200개 이상의 국가 수천만 명의 유저들 중 그것도 여건이 없는 국민들도 또 비용도 없이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라는 것이 엄청난 난제이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코어팀이 모두 주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일반 파이오니어들의 개발자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는 영상들이 이 해커톤 당시 제출되었던 수많은 KYC에 관련 앱 아이디어들이고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KYC 솔루션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니콜라스의 채팅 공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해커톤의 원래 계획은 코어팀의 개입 없이 커뮤니티 자체에서 KYC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상당히 복잡한 법적 제약과 또 이를 피하기 위한 엄격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코어팀 스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KYC 앱을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그때가 작년 4분기 진입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업데이트 되었던 그 백서를 보시면요. 폐쇄형 메인넷의 출시와 더불어 KYC의 부트스트랩을 진행시키겠다라고 언급은 하였는데요. 실제 이 탈중앙 KYC가 언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정확한 날짜, 데드라인을 공지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파일럿 KYC가 시작이 되었죠. 그 후로 현재까지 진행된 수많은 KYC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그레스를 이끌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어진 몇 달이라는 시간에 분산형 KYC 검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출시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공용 신분증을 소유한 국민들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KYC 가능 아이디 종류를 무려 8개나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 200개 이상 국가와 수천만 명을 탈중앙 검증 시스템으로 KYC를 진행한다는 것은 절대 쉽게 프로세싱이 완성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코어팀이 만약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그때는 이 KYC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파이오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의 어원은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숭고한 목표나 진화된 것을 추구해서 남들보다 더 앞선 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파이오니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KYC 파일럿 참여를 하지 않고요, 오류를 신고해 주지 않고 적극적인 검증 작업에 지금 동참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KYC 개발은 진전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 코어팀의 개발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코어 팀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초반에 이 프로젝트를 다 같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더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개발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강요라든지 가격에 대한 어떤 허위 정보를 드리고 싶질 않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언제든 앱을 삭제하셔도 되고 그냥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가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